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백신 배송도 시작됐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파이자 백신 접종과 관련해 타운 내 소아과의 백신 관련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 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기한이 오는 11월 22일로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짜 백신 접종 카드가 유행하고 있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동부는 며칠 내로 직원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았던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1년 7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 역사가 담긴 한인타운 인근의 흥사단 옛 단소 건물 사적지 지정에 대한 공청회가 4일 열립니다. 많은 한인들의 참여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중 44%가 차기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물려왔던 높은 관세를 일부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문제가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중국 쪽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12,000여 대를 리콜합니다. 한편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유엔의 설명이 납득되면 기아 해결을 위해 6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야후가 중국에서 전격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 강화와 도전적인 비즈니스 그리고 법적인 환경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세계 100여 개국이 2030년까지 지구의 허파인 산림 파괴를 멈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적 자본과 민간 투자 19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넷플릭스 히트작 오징어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암호화폐 스퀴드가 개발자의 사기극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때 2,400배나 올랐지만 개발자가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도주했습니다. 한국 대선을 넉 달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뒷받침할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후보는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대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투표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은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이어갔습니다. 선두권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주표 의원은 불법 선거운동 논란을 두고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즈 간의 월드시리즈 6차전이 오늘 오후 5시부터 휴스턴 홈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시리즈 전적은 애틀란타가 3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월드시리즈는 팍스TV 채널 11에서 생중계됩니다. LA 클리퍼스가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경기에서 99대 94로 승리하고 2연패 뒤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레이커스는 오늘 휴스턴과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경기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를 앞두고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4.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오전에 한때 흐리고 지역에 따라 이슬비 내리다가 시간 지나며 차츰 맑아지는 하늘 예상됩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파이자 백신 접종이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백악관도 전국 분배센터에서 백신이 곧 도착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전체 접종 대상 어린이 2,800만 명에게 모두 접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백신을 구매했다며 11월 8일부터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전면 가동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파이자 백신과 관련해서는 5세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달 29일 파이자 백신을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실제 접종이 시작되려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접종 방법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CDC가 외부 자문단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쯤 되면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역시 어린이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던 모더나 측은 백신 승인 신청을 일단은 연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5에서 11세 사이 어린이의 파이자 백신 접종 배송이 시작된 가운데 한인타운 내 소아과에도 어린이 백신 접종을 위한 예약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합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에 대한 CDC의 접종 권고가 2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A 한인타운의 소아과들도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를 이미 마쳤거나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LA와 벨리에 닥터스 오피스를 두고 있는 황은경 소아과 의사는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미리 신청을 해놓았고 보건국으로부터 접종 허가도 받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오피스가 두 군데가 있는데 벨리에 있는 오피스는 오늘 백신을 받았고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줄 수는 없고요. 이제 그 CDC에 사인업 하면 아마 모레나 불피 그때부터 줄 수 있을 거고 저희 LA에 있는 올림픽 오피스는 신청을 했는데 아직 받질 못해서 한 2주 있어야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FDA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 긴급 승인이 내려진 후부터 한인들의 접종 예약이 타운 내 소아과로 잇따르고 있으며 아직 백신 확보가 안 되는 소아과의 경우 일단 예약을 받아 대기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희 오피스에 오셔서 전화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마치고 싶으셔서 그래서 전화하시는 거고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오시는 분한테 여쭤보면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안 마치겠다는 분들은 없었는데요. 기다려보겠다. 한 달이나 두 달 다른 애들이 맞아서 어떤지 기다려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황은경 소아과 의사는 앞으로 대면 수업 참여 등 자녀들의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나 활동을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시키도록 권고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는 12세 이상 된 12세에서 18살 이상 된 청소년기 아이들은 대부분이 맞았어요. 저희 오피스에 오시는 분들 부모님께 여쭤보면 거진 다 맞으시고 그리고 이 백신에 대해서 뭐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없으시고 이게 굉장히 안전한 백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2살에서 16살까지 맞아서 이제까지 맞춰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5살에서 11살 아이들을 맞춰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5살에서 11살 애들은 그 맞는 양이 컨센트레이션이 어른들의 3분의 1 정도니까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의 경우 소아과나 약국 등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담당 소아과가 백신 접종 허가가 미처 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소아과로 전화해 예약을 마친 후 접종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은 무료이며 어린이의 경우에도 2차례에 걸쳐 접종을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FDA의 이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에 대한 파이자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는 여전히 높다고 CNN과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본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모두 심근염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의 크기가 매우 작고 심근염에 걸려도 증상이 경미하고 빨리 회복된다는 겁니다. 어린이 심장염 전문가 피츠버그대 메디컬 센터 브라이언 페인골드 박사는 위험만 놓고 보면 흥분하고 겁먹을 수도 있는 거 다 이해하지만 백신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심장을 항구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훨씬 크다. 통계적으로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 백신을 맞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대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 제임스 델 레모스 박사는 백신 접종으로 심근염에 걸리는 경우를 코로나 환자와 비교해보면 발생 빈도나 중증인 경우가 훨씬 적고 항구적인 손상을 일으키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더나 백신 접종자는 심근염 위험이 일반인보다 37배 높고 파이자 백신은 19배 높다는 연구가 나온 까닭에 매우 걱정스럽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숫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수학적으로 볼 때 백신 접종의 이익은 여전히 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를 둔 부모의 66%가 백신을 접종할 경우 자녀의 향후 생식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의사들과 공중보건관리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이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가 며칠 내로 직원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행정부가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관보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실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고용주는 직원들이 반드시 백신을 맞도록 하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 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이런 비상조치를 내리기 전에 거쳐야 되는 사전 검토 절차를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 세관 국경보호국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15,000여 장의 가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카드를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연방정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고 방금 들으신 대로 노동부도 곧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천 장의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 백신 접종 카드가 유입되고 있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백신 접종 카드는 오타나 문법적인 오류가 자주 발견돼서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세관 국경보호국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백신 카드, 가짜 백신 카드를 판매하거나 구매하거나 사용하면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인장 무단 사용 및 사기,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짜 백신 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방법에 위반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카고시와 경찰 노동조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의무 접종을 놓고 벌인 법정 싸움에서 경찰 노조가 1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카고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 카운티 법원의 레이먼드 미첼 판사는 시카고시의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경찰 노조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와 경찰 노조가 중재 심리를 거치기 전에는 백신을 맞지 않은 경찰관을 해고 또는 징계 조치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미첼 판사는 시 당국이 경찰 노조의 동의 없이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 시카고시는 적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충분치 않았고 중재 절차를 밟으라고 명령을 하게 됐습니다. 중재 과정이 없는 조치는 노조원에게 상처가 될 뿐 아니라 노조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고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약화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접종률을 높이려고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연방정부의 정책 기조와 엇갈리는 방향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이번 명령은 소송 당사자인 경찰 공무원에게만 해당됩니다. 여배우 크리스티 스완슨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병원으로 후송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스완슨은 자신이 이틀 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고 전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폐렴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숨을 쉬고 있다고 밝히고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 막바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로 침투하면서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됐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지난 일요일에 전한 크리스티 스완스는 트위터에 자신이 받고 있는 치료 내용도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이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알바 이바라 LA 카운티 셰리프국 정보와 소속 셰리프 경찰관은 오늘 오전 11시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각종 정부 청사이자 LA 카운티 셰리프국 사무실이 있는 홀 오브 저스티스 1층 사무실에서 알렉스 비아누에바 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알렉스 비아누에바 국장은 LA 카운티 정부가 펴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제 정책을 정면으로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집니다. 현재 LA 카운티 셰리프국 내부에서 강제 백신 접종에 대한 반발이 커 셰리프 경찰관들과 민간인 직원 등 상당수가 그만두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백신 접종 강제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LA 지역사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LA 카운티 시민들을 상대로 셰리프국 수장으로서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알렉스 비아누에바 국장의 공식 기자회견은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각종 공식 소셜미디어에서 라이브로 감상하실 수 있고 알렉스 비아누에바 국장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남과 주이런 해양성 기후 영향으로 오전에는 흐리다가 시간 지나면 차츰 맑아지는 날씨 패턴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LA로는 73도로 어제보다 소폭 올랐고요. 벨리와 인랜드 78도, 해안가 67도, 산간 지역 68도의 한낮 기온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또 기온이 소폭 상승하면서 금요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모드로 포근한 기온 이어질 것으로 국립기상청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LA 서서히 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53도, 벌뱅크 맑은 가운데 51도, 토렌스는 흐린 하늘 보이면서 59도, 플러튼 약간의 이슬비 내리고 있습니다. 57도, 얼바인 흐리고 61도, 리버사이드 맑은 하늘 보이면서 5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시는 시간 8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프리웨이 교통 상황 살펴드립니다. 105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센트럴 에비뉴 지점 고장 차량으로 인해서 파라마운트 블루버드부터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먼트 에비뉴까지 정체 구간 형성하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소토 스트리트 지점 추돌 사고로 정체는 홀트 에비뉴부터 일찌감치 정체 시작됩니다. LA 다운타운과 LA 한인타운 지나서 로벌슨 블루버드까지 정체골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710번 놀스 방향 먼저는 91번 교차 지점 추돌 사고로 중앙분리대가 파손된 상태고요. 이어서 로스크로스 에비뉴 지점 역시 추돌 사고로 출구 차단돼 있습니다. 롱비치 블루버드부터 사고 여파로 정체 시작되고 험프리 에비뉴까지 정체골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710번 사우스 방향 플로럴 드라이브부터 신말대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파이어스톤 블루버드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110번 놀스 방향입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블루버드에서 고장 차량 한 대가 서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고요. 센트럴 블루버드부터 LA 다운타운 3가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5번 놀스 방향 노르웍부터 로스펠리즈 블루버드까지 정체골이 길게 이어지며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곽으로는 210번 웨스트 방향 605번 교차 지점부터 서행 흐름 시작되면서 레이크 에비뉴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항과 롱비치항이 컨테이너 화물 인수 지연에 대한 벌금 부과 제도를 공식 시행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기존에 발표를 했었죠. 어제부터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선박에 실려서 LA항과 롱비치항에 도착한 컨테이너가
트럭에 의해서 내륙으로 가지 않고 장기간 머물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트럭에 의해서 실려갈 컨테이너는 항구 터미널에 9일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9일이 지나면 하루마다 $100씩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화물 열차에 실려서 이동하는 컨테이너는 3일간 머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역시 매일 $100씩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박들도 선적 지연 시 컨테이너 하나에 $100씩의 벌금을 내야 하고 선적될 때까지, 그러니까 LA나 롱비치항에서 출발할 때까지 매일 $100씩 벌금이 추가됩니다. 롱비치 항만위원회는 터미널에 보관되는 컨테이너가 대기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모두에게 손해란 점을 강조하고 물류 대란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벌금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선박 운송의 약 40%가 LA항과 롱비치항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항만 지연 사태는 미국 경제 전체 물류 흐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LA항은 어제 하루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이 오픈했고 정상 운영됐으며 총 27척의 선박들이 항구에서 각종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벌금 누구에게 부과될지, 물건값에 추가되는 것은 아닌지 소비자들은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해운 물류 병목 현상으로 빚어지고 있는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연말 성수기를 앞둔 한인 업체들 재고 확보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연말 대목을 위해서 대형 판매업체들이 자체 화물선을 동원해서 판매 물건 확보에 들어가자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이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자칫 판매 물량이 대기업에 쏠리는 소위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LA 한인 소매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 소매업체의 최대 화두는 판매 물량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LA 항만의 극심한 해운 물류 정체 여파로 인해서 공급난이 장기화되며 당장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연말 쇼핑 성수기에 맞춰서 판매할 물량 확보를 위해서 한인 소매업체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한인 소매 판매업계에 따르면 한국이나 중국에 주문한 제품 중 실제 확보하는 재고 물량은 60%에 불과하다는 것도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10개 물건을 주문하면 6개만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생산업체들에게서 듣는 말은 재고 부족이라는 말뿐이라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또 다른 한인 소매업주는 주문한 지 3달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물건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그저 물건이 오기를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 소매업체들은 연말 성수기 판매 물량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류 대형 소매업체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물량 확보에 나서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월마트, 타겟 등 대형 소매업체들이 자체 화물선을 동원해가면서 직접 아시아 생산업체에서 물량을 확보해 추가 재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엄청난 자본과 폭넓은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경쟁력의 무기가 되고 있다라고 CNN 비즈니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본력에 뒤지는 한인 소매업체들과 같은 중소업체들은 판매 물량 확보에 뒤처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LA시 의회가 선거구 재조정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LA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특별히 마련한 건데 프레젠테이션 이후에는 투표도 진행됩니다. 무슨 투표가 진행되냐면 선거구 재조정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자는 투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왔던 것 원점으로 돌리자는 건데요. LA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선거구 재조정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선거구 재조정 계획과 관련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맥 빠지는 얘기죠. 한인타운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자는, 그러면서 이제 최종안이 확정되고 시의회에 제출되면서 이제 다 왔다. 한인타운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데 우리 그동안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한 지가 엊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위원회가成立되면 모든 게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선거구 재조정 논의에서 LA 한인타운 단일 선거구안이 거의 확정 단계였다는 점에서 오늘 LA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결정을 하면 중대한 후퇴입니다. 누린 마르티네즈의 LA시의장이 지금 선거구 재조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LA시의회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나 혼란스럽고 갑작스럽게 선거구 재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최근 확정적이었던 선거구 재조정에 반대를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몇 달간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의장이 한다는 소리가 너무나 갑자기 그러고 있습니다.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은 수많은 커뮤니티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며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선거구 재조정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고 하고 있어서 오늘 표결에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지 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정전 사태가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갑자기 전력 공급이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정전 사태가 일어난 곳은 LA 국제공항 모든 터미널로 어제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일제히 모든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다행히 정전 사태가 오래가지 않고 대부분 복구는 됐는데요. 터미널 6만 전력이 곧바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터미널 6입니다. 죄송합니다. 터미널 6 같은 경우는 바로 돌아오지가 않아서 한동안 발전기를 돌려서 최소한의 운영을 하며 전력이 돌아올 때까지 버티는 사태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소동이긴 하지만 그 여파로 LA 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이후에 최소한 30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공항 측에서 계속해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있는 오바마케어죠.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2022년 가입 기간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연례 신규 가입 및 변경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오는 12월 15일까지 보험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또 매달 가입은 가능하긴 하죠. 네. 합법적인 신분으로 18세 이상 64세 사이의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는 메디케어 자격이 되지 않는 65세 이상의 노년층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류 미비자나 수감자 등은 제외됩니다.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들의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 데이터에 따르면 가입자 53%가 한 달에 보험료를 $10 이하로 내고 있고 보조금 수령 가입자들의 22%는 한 달에 보험료를 $100 미만으로 내고 있으며 16%가 $100에서 $250, 9%가 $250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라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에이전트에게 전화하면 다른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거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험이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에이전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에이전트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건강보험 찾아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이 없을 경우 벌금을 내야 됩니다. 혹시 에이전트가 필요 없이 스스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coveredca.com을 통해서 직접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1년 7개월 동안 휴관했던 타운 노인센터가 다시 개관을 하고 수강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훌훌 떨치고 한인노인센터가 1일 새학기 강좌를 재개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1일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노인센터 재개관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재개관 기념식에는 박경재 LA 총영사, 전 노인센터 이사장인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 LA 민주평통회 이승우 회장 등 한인 커뮤니티 인사들이 참여해 재개관을 축하했습니다. 노인센터 정문섭 이사장은 팬데믹으로 외출조차 여의치 않았던 한인 시니어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으나 센터를 다시 오픈해 한인 시니어들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한 18개월, 한 10개월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간이 돼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증에 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원했어요. 그래서 300명이 등록을 했어요.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문섭 이사장은 새학기에 300여 명의 시니어들이 등록했으며 그동안 움츠였던 노인층이 활동적인 것을 선호하다 보니 특히 새학기에 댄스 강좌의 인기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강좌의 인기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새학기에 개설한 29개의 강좌들에서 더 과목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 접종 증명,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박경지 LA 총영사입니다.
오늘 11월 1일부터 다시 재개관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LA 동포분들께서 코로나로 댁에 갇혀가지고 상당히 갑갑하셨을 텐데 오늘부터 이제는 즐거움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노인센터를 찾은 시니어 수강생들은 신나는 강좌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팬데믹으로 노인센터가 휴관되면서 한인들 간의 교제나 여가 시간 활용이 어려워 많이 적적했다는 한인 시니어 박 씨는 이제는 노인센터 개관으로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집에서 지냈죠. 코비가 와가지고 한참 못해서 엄청 답답했어요.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해서 활성이 되고 너무 감사해요. 노인센터에서 시니어들 도와주는 한인 여성 김 씨는 개강 첫날인 1일에 6개의 강좌들이 진행되었으며 총 120여 명의 시니어들이 노인센터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주의사항은 그 팬데믹 맞은 접수증이 있어요. 그거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오시고 여기 오셔서 열을 체크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수업을 들어가셔야 돼요.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3일 오후 1시 30분 IRS 세금 징수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IRS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미뤄왔던 콜렉션 노티스들을 지난 6월부터 보내기 시작하면서 차압과 텍스 린이 지난 8월 15일부터 집행되기 시작해 한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알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웨비나에는 연방국세청의 리처드 골드스테인 시니어 테크니컬 어드바이저가 콜렉션과 차압 텍스 린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줌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은 줌 아이디 840-3020-9535 비밀번호 722-018번을 입력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신 로컬타운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이었습니다. Get those votes out. Let's make history here. While November 2nd may not be a major election day in the 자, 지금 U.S., CNN 잠시 there are a few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races to watch 굉장히 중요한 that could give 선거가 us 있습니다. clues as to how the 2022 midterm elections will play out.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전이자 내년 중간 선거를 가늠할 풍향계로 평가되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지사 선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우군, 민주당 소속의 테리 맥컬리프 전 주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후보가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5%포인트 가까운 우위를 보였던 맥컬리프 후보는 최근 조사에서는 영킨 후보와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3%포인트 이내로 좁아졌다라고 CNN은 한 달 전부터 보도하고 있고 최근 조사에서는 이 공화당의 영킨 후보가 민주당의 맥컬리프 후보를 1%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팍스뉴스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투표할 가능성이 큰 유권자 중에서는 영킨 후보가 53% 지지율로 맥컬리프 후보의 45%를 8%포인트까지 앞선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안정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버지니아에서 이 같은 양상은 2022년 11월 중간선거는 물론이고 2024년 차기 대선에까지 민주당의 위태로운 조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에서 혼란을 비롯해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 인플레이션 조짐, 공급망 위기를 비롯한 물류 대란 등 겹겹이 쌓인 악재로 바닥을 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의 표심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고했었던 테이퍼링의 도입과 금리 인상 여부까지 결정하면 뉴욕 증시를 비롯한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FOMC는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관건은 테이퍼링 도입 시점과 금리 인상 여부가 됩니다. 지난달 공개된 9월 FOMC 의사록에 의르면 이달 중순 또는 다음 달 중순 테이퍼링을 시작해
경기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 중반쯤에 마무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담겼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월 1,200억 달러에 이르는 채권을 매입해 왔습니다.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연준은 매달 국채 100억 달러, 주택 저당 증권 50억 달러씩을 줄일 예정입니다. 외신들은 연준의 테이퍼링 도입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이 앞으로 10년간 부자들로부터 4천억 달러의 세금을 더 징수해 사회보장 및 기후변화 관련 재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의 세금 징수 강화 방안은 이번 주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의 핵심입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몰려온 높은 관세를 일부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전면적 대립의 시발점이 됐던 무역 갈등이 조금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재무장관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의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입 관세가 미국 내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면서 한 말입니다. 옐런 장관은 관세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도 밝혔습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언급은 옐런 장관이 류허 중국 부총리와 두 번째 화상회의를 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겁니다. 당시 류허 부총리는 옐런 장관에게 징벌적 성격의 대중 고율 관세의 인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그러나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중국도 2천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중국은 합의 이행 의지를 누차 밝힌 만큼 관세 인하에 대한 중국 내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자 미국에서 천연가스는 물론 석탄의 수입도 늘리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분리가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도 양국의 필요에 따른 교역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관세 인하를 검토하는 단계인데 인하가 결정이 되더라도 현재의 미중 관계로 볼 때 부분적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 강화 속에서 포털 사이트 기업 야후가 중국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후는 중국 내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도전적인 비즈니스와 법적인 환경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자들의 권리와 자유롭고 오픈된 인터넷을 위해 전념해왔고 이용자들 지원에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중국에서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뉴저지 지역입니다. 뉴욕, 뉴저지 본선거 날입니다. 오늘은 이번 본선거에서 한인 최초의 뉴욕 시의원과 한인 여성 최초 뉴저지 주의 하원의원 탄생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뉴욕시장과 뉴저지 주지사 선출 등 중요한 선거가 다수 치러지게 돼서 한인 유권자들의 권리 행사가 매우 중요한 날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무원 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공무원 10명 중 9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버지니아 쪽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ISIS에 의한 북버지니아 쇼핑몰과 쇼핑센터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페어팩스, 알링턴,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근무에 나섰습니다. 역시 이 북버지니아 지역 주요 도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 보수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도로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컨트랙터 업체가 자재비 상승과 인력 부족 및 펀딩 부족 등을 이유로 10월 말로 갑작스레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66번과 495번 이 도로 보수 및 북버지니아 지역 휴게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메릴랜드 지역입니다. 한인 골퍼들이 즐겨 이용하는 몽고메리 카운티 골프 MCG가 한인을 위한 각종 혜택을 마련합니다.
햄프셔 그린, 리틀 베넷, 레틀 우드 등 9개 골프장에 속해 있는 MCG는 연간 멤버십 및 주중 멤버십, 이글 패키지, 플레이어스 패스 등 다양한 회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회원들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와이 소식입니다. 2019년 하와이 샌드 아일랜드 인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샷건을 겨누고 수차례 발사한 혐의로 체포된 올해 62의 김모 씨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판사는 김 씨의 1급 살인미수, 3건의 무기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연패를 당하고 있던 LA 클리퍼스가 어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경기를 가졌습니다. 올 시즌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는 리빌딩을 선언한 팀입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그랬죠. 리빌딩을 선언하고서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뛰고 있는 팀입니다. 반대로 LA 클리퍼스 우승 후보다. 이번에 꼭 우승하겠다. 카와이 레너드 부상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중위권은 유지해야 된다. 근데 어제 굉장히 어렵게 경기했어요. 99대 94로 승리를 하긴 했는데 LA 클리퍼스 굉장히 힘겹게 약체팀인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를 상대로 99대 94 힘겹게 승리를 거두고 2연패 뒤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 LA 클리퍼스는 시즌 2승 4패를 기록 중입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레이커스는 오늘 경기 있죠. 오늘 스테이플 센터에서 휴스턴 로켓츠와 경기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허스퍼가 안토니오 콘테 전 인터밀란 감독을 새 사령탑에 앉혔습니다. 토트넘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콘테 감독과 2023년 여름까지 계약했으며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누누 이스피리투 산투 감독을 경질한 지 하루 만에 새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올해 6월 30일 산투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던 토트넘은 2021-2022 시즌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넉 달 만인 이달 1일 그를 경질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9위를 기록 중이며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G조 3위에 그쳐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 월드 시리즈는 6차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월드시리즈 6차전은 오늘 오후 5시 휴스턴 애스트로즈의 홈구장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즈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간의 경기로 펼쳐집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지금 월드시리즈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애틀란타는 승부를 낼 작정이죠. 맥스 프리드를 선발로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휴스턴은 일단 7차전까지 가야 월드시리즈 우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스턴은 일단 7차전까지 가자 라고 오늘 선발 투수로 루이스 가르시아를 예고를 했습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즈 간의 월드시리즈 6차전은 팍스TV 채널 11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2021년 11월 2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현지였습니다. 함께하신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뻘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